사진이 흔들리거나 초점이 안 맞아서 아깝게 날려버린 인생샷. 다들 한두 장씩은 있으시죠? 그런데 만약 컴퓨터가 그 사진이 어떻게 흔들렸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뭐랄까 CSI 요원처럼 원본을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그 마법 같은 기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이미지 디블러링. 말 그대로 눈을 가린 채, 그러니까 블라인드 상태에서 흐릿함을 제거하는 기술에 대한 학술 발표 영상이죠. 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션이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흐릿한 사진을 F, 우리가 되찾고 싶은 원본 사진을 U, 그리고 사진을 망친 주범인 흔들림 자체를 H라고 해보죠. 네. 여기에 약간의 노이즈 N을 더하면 F는 HU 더하기 N 이런 공식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진 단서는 F, 이 결과물뿐인데 범위는 U와 H, 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단서 하나로 용의자 둘을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바로 그게 이 분야의 핵심적인 어려움입니다. 과학계에서는 이런 문제를 역문제,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원인을 역추적하는 문제라고 부릅니다. 아, 역문제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아주 어려운 문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자료는 수학자들이 이 난제를 풀기 위해 어떤 창의적인 전략들을 단계별로 발전시켜 왔는지 그 여정을 보여줍니다. 처음엔 좀 단순해 보이지만 아주 영리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정교한 해법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여정의 첫 걸음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첫 번째 접근법은 그야말로 역발상이던데요. 사진을 흐리게 만드는 필터, 즉 H를 찾는 게 어려우니까 아예 그걸 되돌리는 역필터 K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이디어잖아요. F에 적용하면 원본 U가 나오는 마법의 필터 K, 딱 하나만 찾자는 겁니다. 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기술적으로는 비볼록 문제를 볼록 문제로 바꾸는 효과가 있는데요. 아, 잠시만요. 비볼록? 볼록.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움푹 파인 그릇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안 어디에 구슬을 놔도 결국 가장 낮은 지점으로 굴러가겠죠? 네, 그쵸. 이게 바로 풀기 쉬운 볼록 문제입니다. 답이 하나로 딱 정해져 있죠. 반면에 막 울퉁불퉁한 산악지형은 어떤가요? 구슬을 놓으면 근처의 작은 골짜기에 빠져서 멈출 수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낮은 지점이 아닌데도 말이죠. 아, 그렇겠네요. 이게 바로 풀기 어려운 비볼록 문제입니다. 첫 번째 접근법의 핵심은 이 울퉁불퉁한 산악지형 같은 문제를 매끈한 그릇 같은 문제로 바꿔버리는 데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가짜 정답에 속지 않고 진짜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아예 문제판 자체를 바꾼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정말 똑똑한 접근이죠. 그래서 이 모델은 몇 가지 가정을 합니다. 그 역필터 K는 평균값이 1일 것이고 복원된 이미지 U는 가급적 깔끔하고 부드러울 것이라고요. 깔끔하고 부드럽다. 네, 이 깔끔함을 측정하는 수학적 도구가 바로 총 변화량, 영어로는 Total Variation, TV라고 부릅니다. TV요? 네, 이미지에 쓸데없는 노이즈나 거친 패턴이 생기면 이 TV 값이 커지기 때문에 이걸 최소화하라고 시키는 거죠. 뭐랄까, 이미지계를 위한 오컴의 면도날 같은 겁니다. 가장 단순하고 매끄러운 결과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는 원리죠. 알겠습니다. 이론은 그럴듯한데 그래서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요? 그냥 이론적인 아이디어에 그친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방법은 기존의 다른 방식들보다 PSNR, 그러니까 이미지 품질 점수에서 더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오. 이미지에 생기는 인공적인 무늬, 소위 아티팩트도 줄었고요. 하지만 발표자도 솔직하게 한계를 인정합니다. 이 방법 역시 TV 최소화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약간 수채화처럼 뭉개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아. 모든 이미지의 통화는 만능 열쇠는 아니었던 셈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문제를 단순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한 구석이 있었던 거군요. 이미지 전체를 그냥 똑같이 취급해버리니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현실에서는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접근법, 표먼 인식 전략이 등장합니다. 이미지의 모든 정보를 동등하게 믿지 말자. 흐릿한 와중에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단서에 집중하자는 거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단서요? 네, 두 개 뭘까요? 바로 엣지, 즉 사물의 윤곽선입니다. 엣지요? 아니 잠깐만요. 이미지가 흐릿한데 엣지가 잘 보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건 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 같은데요? 아하,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물론 엣지도 흐릿해지죠. 하지만 다른 평평한 영역에 비해서는 정보량의 변화가 훨씬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최후의 보루인 셈입니다. 아, 그래서 전략을 바꿉니다. 1단계로 엣지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진이 어떻게 흔들렸는지, 즉 H를 먼저 추정하고요. 2단계로 그 정보를 이용해 이미지를 복원하는 거죠. 탐정이 사건 현장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물부터 확보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에도 함정은 없었나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엣지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원래 이미지에는 없던 노이즈까지 엣지로 착각해서 뾰족뾰족한 가시 같은 구조를 만들어내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아, 오히려 이미지가 더 지저분해지는. 네, 그런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 표면적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표면적이요? 이미지에 웬 표면적이죠? 이미지를 3차원 지형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뾰족한 가시가 많을수록 지형의 표면적은 넓어지겠죠. 네, 그렇겠네요. 이 모델은 바로 그 표면적을 줄이라고 명령합니다. 마치 거친 사포로 나무 표면을 문질러서 뾰족한 가시들을 매끄럽게 다듬는 것처럼요. 와, 비유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 결과 노이즈로 인한 가짜 엣지는 억제하고 진짜 엣지만 남겨서 훨씬 더 깨끗하고 정확한 흔들림, H를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료에 나온 예시 사진을 보면 다른 방법으로는 복원 결과에 격자무늬 같은 게 생기는데 이 방법은 아주 자연스럽게 복원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엣지라는 핵심 단서에 집중하고 표면적이라는 도구로 가짜 단서를 걸러낸다. 훨씬 정교해졌네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좀 불안한데요. 이 모든 게 결국 첫 단계에서 흔들림을 정확하게 추정했다는 가정 위에 세워진 집안인가요? 만약 그 첫 단추를 조금이라도 잘못 끼우면 어떻게 되죠? 집 전체가 무너지는 거 아닐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 기술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접근법이 해결하려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방법을 써도 흔들림 추정에는 미세한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작은 오차가 최종 결과물에서는 끔찍한 물결무늬 아티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죠? 일종의 안전장치 혹은 충격 흡수 장치 같은 게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MAM이라는 방법에 오차를 너그럽게 허용하는 유연성을 결합합니다. 이 MAAM이라는 방법은 비유하자면 아주 성능 좋은 경주용차 같은 거였어요. 경주용차요? 네, 완벽하게 포장된 트랙 위에서는 누구보다 빠르지만 작은 돌멩이 하나만 있어도 전복될 수 있는 그런 차요. 즉, 흔들림 추정치가 100% 완벽할 때만 최고의 성능을 냈죠. 현실 세계의 도로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모델은 여기에 서스펜션을 달아줍니다. 모델 공식에 커널 오차, 즉 흔들림 추정치의 오차를 나타내는 항을 아예 추가해버립니다. 아예 공식에 넣어버리는군요. 네, 우리가 추정한 흔들림 값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 그러니 이 오차까지 고려해서 최상의 복원 결과를 찾아내라라고 명령하는 거죠. 완벽을 추구하는 대신 현실의 불완전함을 인정한 겁니다. 그 유연함이 결과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냈나요? 실험 결과가 아주 극적입니다. 일부러 살짝 부정확한 흔들림 값을 입력했더니 기존 MAAM 방식은 이미지 전체에 끔찍한 아티팩트가 생기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방법은 충격을 잘 흡수해서 아티팩트를 크게 줄이고 디테일까지 선명하게 복원해냈습니다. 와, 오프로드용 차량처럼 비포장 도로에서도 안정적으로 달리는 데 성공한 거죠. 와, 완벽주의를 버리니까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부 흑백 이미지를 기준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찍는 컬러 사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냥 빨강, 초록, 파랑 채널을 각각 따로따로 3번 돌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게 가장 간단하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각 색상 채널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제각각 복원되면서 물체의 경계선에 무지개처럼 색이 번지는 색수차 아티팩트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빨강, 초록, 파랑이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따로 연주하던 3명의 연주자가 서로 박자가 안 맞는 것과 비슷하겠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는 아주 독창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쿼터니온이라는 수학적 도구를 쓰는 겁니다. 쿼터니온이요? 솔직히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간 느낌입니다. 하하, 사실 저도 여기서 쿼터니온이 나올 줄은 몰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쿼터니온은 3D 그래픽이나 비디오 게임에서 캐릭터 팔다리가 어색하게 꺾이지 않고 부드럽게 회전하도록 개선할 때 주로 쓰이는 개념이거든요. 게임 캐릭터 움직임과 사진 색상이 대체 무슨 상관이죠? 핵심 아이디어는 분리된 것을 하나로 묶는다는 데 있습니다. 쿼터니온은 빨강, 초록, 파랑이라는 세 개의 독립된 정보를 하나의 통합된 색상 벡터로 다룹니다. 아까 말씀하신 비유를 다시 빌리자면 3명의 연주자에게 각자 다른 악보를 주는 게 아니라 세 파트가 모두 포함된 하나의 지휘자용 총보를 주고 함께 연주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와, 이렇게 하니 세 채널이 가진 상호 연관 정보를 놓치지 않고 색이 어긋나는 현상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 거죠. 와, 그건 정말 심각의 전환이네요. 그래서 그 쿼터니언을 적용한 결과는 어땠나요? 최신 기술들과 비교해서도 경쟁력이 있었습니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쿼터니언을 앞서 말한 표면인식 접근법과 결합하는데요. 특히 색상 정보, 그러니까 채도나 명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노이즈를 제거하는 영리한 트릭을 더해서 흔들림 추정의 정확도를 극적으로 끌어올립니다. 네. CVPR 같은 세계 최고의 컴퓨터 비전 하크에서 발표된 2021년 최신 기술과 비교했을 때도 이 쿼터니언 기반 방식이 PSNR 점수와 시각적인 품질 모두에서 월등한 성능을 보였다고 보고합니다. 진짜요? 네, 다른 방법으로는 뭉개져서 보이지 않던 건물의 벽돌무늬 같은 아주 미세한 디테일까지 성공적으로 복원해낸 사진은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블라인드 디블러링이라는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한 기나긴 여정을 따라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단순화하려는 역필터라는 역발상에서 시작해서 엣지라는 가장 확실한 단서에 집중하는 탐정 같은 전략으로 발전했고 나아가 오차 허용이라는 현실적인 유연성을 갖추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쿼터니언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의 도구를 가져와 컬러의 한계까지 돌파했네요. 네,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무심코 사진 보정 버튼을 누를 때 그 뒤에서는 이런 깊이 있는 수학적 원리와 연구자들의 치열한 고민이 숨어 있다는 걸 생각하면 기술이 새삼 다르게 보이죠?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모든 접근법들의 핵심은 결국 하나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불확실한 정보 속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단서를 추출하고 어쩔 수 없는 오차와 불확실성은 억제할 것인가.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점진적으로 해결책을 개선해 나가는 과학적 탐구의 전형을 본 것 같아 아주 즐거웠습니다. 이 발표 막바지에는 결과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한 후처리 기법도 간단히 언급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이미지의 종류, 가령 이것은 문자, 저것은 인물 혹은 풍경 이런 것과 흐릿해진 특징을 스스로 진단하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러 알고리즘들을 최적의 방식으로 자동으로 조합해서 적용하는 시대가 온다면 말입니다. 와, 그때가 되면 우리가 보는 사진이라는 것이 과연 과거의 순간을 기록한 원본일까요? 아니면 데이터에 기반해서 가장 그럴듯하게 수학적으로 재창조된 이미지일까요? 그 둘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게 될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